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콩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저도 영상을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참 단어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기초적인 개념을 함께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전자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유전체 DNA에 있는 어떤 정보 서열 같은 것들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마다 미토콘드리아와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안에는 DNA가 존재하는데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과 성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기억할 때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유전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답니다. 바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유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포를 형성할 때, 그리고 어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생산할 때, 특히 몸의 생체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 유전자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유전자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핵 안에 있는 DNA는 30억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억 개의 염기의 일부가 유전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염색체가 46개, 즉 짝으로 지어져 있어서 2개씩 23장, 23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염색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해서 2003년까지 8%를 제외한 나머지 92%를 모두 해독했습니다. 그런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8%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가요. 최근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에 남은 8%의 미지의 영역이 모두 풀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 치료에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서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하루에 1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자신의 유전체를 분석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네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 수는 2만 6천 개에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진짜 조그마다고 생각하는 초파리의 유전자 수가 약 2만 개 정도 됩니다. 왜 초파리보다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형질이 나타나는지 과학자들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유전자만 다 안다고 해서 인간을 다 알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밝혀지게 된 게 인간의 몸에는 사람의 유전체 이외에 다른 생명체의 유전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게 될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의 합성어가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 중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어떤 이들은 중간균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60조 개거든요. 우리 몸에 인간의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 수는 100조 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수가 약 800만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800만 개 정도면 인간의 유전자 수가 약 2만여 개니까 360에서 400배 정도 되는 훨씬 더 많은 유전자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인간 유전자에 상호작용을 하거나 인간의 어떤 생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한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져서 사실은 현대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 질병 같은 것들의 95% 이상이 미생물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그런 질병이라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마지막으로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10만여 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숫자로 보기만 해도 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그래서 제2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생물의 유전체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라는 이야기인 거죠. 인간의 유전자를 밝혀내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라고 했죠? 미생물군의 유전체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요즘에 또 신바이오틱스, 더 나아가서 포스트바이오틱스,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유익균, 유해균 할 때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대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균인 거죠.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 살리는 어떤 먹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올리고당이라든지 식이섬유라든지 이눌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서 내는 효과 자체를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개념은 오늘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익균의 대사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장내에 충분하고 프리바이오틱스도 잘 섭취를 해줘서 우리 장내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를 먹고 잘 역할을 했을 때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있는데요. 바로 영양소, 비타민 B군, K, 아미노산 같은 거, 그리고 또는 항균 활성 펜타이드, 그리고 각종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가장 중요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테지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즉 이 유익균을 잘 섭취를 해주고 또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도 잘 섭취를 해주고 우리 장내에서 그것들이 잘 역할을 할 때 만들어내는 물질인 유익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요즘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우리가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생활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장내에 있는 유익균의 비율이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장에는 유익균도 유해균도 꼭 필요하거든요. 다만 유익균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야 우리 장내의 환경이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우리 장 상태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뜻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섭취한 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 2주가 지나면 대변에서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하냐면 균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엄선된 균주 그리고 다양한 균주를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산성, 내담즙성, 장정착성이 되는지 그리고 생존력이 우수한지 그런 균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우리 몸에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잘 따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균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유익한 효과를 내는 검증된 다양한 균주를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균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